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학습 주제는 제로에너지 스쿨 만들기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를 에너지의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액티브 하우스와 패시브 하우스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친환경 에너지를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세 번째, 제로에너지의 개념을 활용하여 제로에너지 스쿨을 구상할 수 있다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액티브 하우스, 패시브 하우스, 제로에너지 스쿨 꼭 기억해 주세요. 지구온난화가 가속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은 점차 상승하고 한반도의 기후는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극지방 기온의 상승으로 겨울철엔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름철 냉방 비용, 겨울철 난방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냉난방 시에 필요한 전력 수급의 영향으로 화석 연료의 사용량이 급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제로에너지의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살펴보고 학급 교실에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학교로서 에어컨을 계속 틀어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국 무더운 여름날 한정되어 있는 예산으로 커지는 전기료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산도 한정되어 있지만 생산되는 에너지도 한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학교에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에너지의 관점으로 학교를 들여다보기 전에 제로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제로에너지는 외부에서 공급받는 에너지가 0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홍천 에너지타운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대해 살펴볼까요? 가축 분뇨나 음식물 쓰레기 찌꺼기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로 정제해 에너지로 활용하고 바이오가스 시설에서 발생하는 고용물은 퇴비로, 소화액은 액비로 만들게 됩니다. 바이오가스는 도시가스로 정제해 마을 주민에게 값싸게 공급하여 가구당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요. 만들어진 퇴액비를 판매하여 생긴 수익금은 마을 기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하수처리장 여유부지를 활용, 마을 주민과 도시가스 회사, 홍천군이 공동으로 출자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인데요. 태양광 발전으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주민들도 출자한 지분만큼 수익금을 배당받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고갈 위기에 대응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노력에 따라 어느새 미래의 에너지라고 불리던 태양광, 풍력, 지열 등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여러 곳에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돌아가고 있는 풍력 발전기나 태양광 패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로에너지 하우스란 이름 그대로 공급받는 에너지가 제로인 집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에서 공급받는 에너지 없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며 만든 에너지를 잘 보존하는 집이에요. 제로에너지 하우스는 주로 태양광, 풍력, 그리고 지열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며 채광, 환기, 단열이 잘 되어 있어 에너지 보존에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이 집의 궁극적인 목표는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중 36%를 우리가 거하는 집이나 건물에서 소비한다고 해요. 특히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사용 중 상당 부분이 난방에 사용된다고 하네요. 그만큼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어떻게 집을 짓고 에너지를 생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로에너지 하우스는 에너지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탄소 배출이 제로인 100% 에너지 자립형 주택입니다. 제로에너지 하우스는 액티브 하우스와 패시브 하우스로 나뉘는데요. 적극적인 집과 수동적인 집이라니 무슨 뜻인지 궁금하시지요?
액티브 하우스는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자연에너지를 기계적인 시스템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집을 얘기합니다. 태양열 흡수장치 등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끌어와서 그것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시브 하우스는 건물의 단열 및 형태를 활용해 에너지의 손실을 절감시키는 주택을 얘기합니다. 집으로 들어온 열을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차단함으로써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서울시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에너지 자립형 건물로 만든 서울에너지 드림센터입니다. 서울에너지 드림센터는 건축적 요소를 통하여 에너지의 70%를 절감하고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통하여 30%를 충당하며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제로 이하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동백지구에 지어진 100% 에너지를 작업하는 그린 투모로우입니다. 삼성물산에서 자체 개발한 친환경 자재 및 기술을 적용하였다고 해요. 그리고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신재생 설비를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내부로 자연광을 최대한 끌어들이도록 창을 배치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고성능 단열재를 통하여 난방비를 절감했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활동 안내입니다. 기사를 참고하여 고정 건축물 또는 흰 개미집 등이 시원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원리를 정리해 봅시다. 여기까지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린 뉴딜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입니다. 오래된 기존의 학교를 그린 스마트 스쿨로 탈바꿈해 나간다는 것인데요. 그럼 우리 학교는 어떻게 제로 에너지 스쿨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제로 에너지 스쿨이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란 무엇일까요? 영상을 통해 알아볼까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세계적으로 건물 부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글로벌 경제 성장과 함께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도 2040년까지 연평균 약 1%가량 증가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화석연료 사용이 많아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데요.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있습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요? 일반 건축물은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지어 계절별 외기 온도 변화 영향도 많이 받고 에너지 소비 효율이 낮은 설비를 쓰기도 합니다. 화석연료로 생산한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건축물이 늘어날수록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기 힘들죠. 제로 에너지 건축물은 다릅니다. 설계 단계부터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은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로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해서 사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에너지 낭비 없는 친환경 건축물이군요. 바로 지금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짓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였군요.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주목해주세요. 제로 에너지 건축 전문가들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패시브 전문가가 나섭니다. 기술 들어갑니다. 고성능 단열재로 건물 외벽을 감싸 열 손실을 막고 틈새로 열이 새어나가지 않게 기밀 테이프의 고기밀 창호까지 완벽히 시공합니다. 패시브 요소 기술로 외기온도 영향을 줄여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내는군요. 다음 기술 들어갑니다. 액티브로군요. 기계실로 들어왔는데요. 냉방, 난방, 급탕, 환기의 조명까지 집집마다 계속해서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효율 설비가 원인인 것 같군요. 고효율 설비라면 에너지는 더 적게 쓰면서 같은 성능을 발휘할 겁니다. 여기에 건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기능까지 적용하면 실시간 에너지 소비가 크게 줄어드는군요. 낭비 없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갖춰졌네요. 이제 마지막 기술만 남았는데요. 어떤 기술이죠? 바로 신재생 에너지인데요. 태양광, 지열 등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해서 소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만나 에너지 자립 건축물,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완성되었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 짓는 건 좋은데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진 않을까요? 부담을 확 줄이기 위해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취득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와, 역시 제로 에너지 건축. 기대를 저버리지 않군요.
이렇게 좋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공공부터 민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데요. 2020년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모든 건축물이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지어지게 됩니다. 와,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달라질 대한민국의 모습 정말 기대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 제로에너지 건축을 응원하며 이상 중계를 마치겠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유량을 최소화하는 녹색 건축물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앞서 배운 듯이 단열 기밀 성능을 강화하고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여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제로에너지 스쿨이 바로 이러한 건축물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어쩌면 집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고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해 공공시설을 제로에너지화 한다면, 그 학교가 내가 다니는 학교가 된다면 우리 학교를 어떻게 친환경 제로에너지 스쿨로 만들 수 있는지 스스로 고민해 봐야 합니다. 다음은 활동 안내입니다. 주로 내부와 외부 간의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단열공법과 내부와 외부 간의 공기의 이동을 차단하는 기밀공법을 통해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는 데 중심을 두고, 남쪽으로 창을 두어서 햇빛을 많이 받고 삼중 유리창을 두어 열을 보존하는 패시브 하우스, 그리고 태양광이나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여 얻는 액티브 하우스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를 친환경 제로에너지 스쿨로 만들기 위해 학급 또는 학교에서 개선이 필요하거나 개선할 여지가 있는 곳을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생각해 봅시다. 이상으로 오늘 공부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